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목 이물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비인후과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 목에 가래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또 목에 자꾸 뭐가 걸리는데 안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헛기침을 자주 한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이물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이물감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되게 신경성으로 봤어요.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거나 이제 전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민하게 되면은 이제 목 후두 쪽, 또 하인두, 인두 쪽에 감각 기관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역류성 후두염이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과는 조금 다르게 위산에 역류하는 것이 이 식도까지만 오는 게 아니고 이 후두까지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일종의 화상을 입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주변이 후두 쪽이 부으니까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분비물이 나타난다,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성으로 비염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비염이 있는 경우에 코에서 이제 분비물이 조금씩 만들어져서 이것이 목 뒤로 해서 자꾸 흘러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목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재채기 하거나 그런 콧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이런 목에 이물감, 가래 끼는 느낌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목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 목의 증상을 느낄 수 있는 후두하고 기관지, 식도 그쪽으로 종양 같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식도 쪽에 그런 그 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이 주변을 눌러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목 이물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단 머리부터 목까지 또 식도 위쪽까지 식도 검사랑 가슴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CT, 목 CT, 초음파 검사 같은 거, 갑상선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타난다면 주로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사실 거의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죠. 뭐 퍼센트로 따지면 10% 미만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위산의 역류라든가 신경성 비염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비인강 쪽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 분비물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봐도 크게 나쁜 것이 없거나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발성입니다. 내가 목소리 내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목소리 내는 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약간의 목소리를 낼 때 쉰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 또 목소리를 좀 높게 내시는 분들, 그리고 목소리가 좀 뭔가 가늘고 떨린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성대가 정상적인 진동이 이루어지질 않고 주변이 항상 붓게 되면서 거기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성대 사이로 정상적으로 호흡이 나가질 않으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그 주변이 끈적끈적한 물 같은 게 고이게 돼요. 끈적끈적한 물이. 젤 같은 거죠.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하면 좋은데, 맑은 물이 아니고 진탕물 같이 끈적끈적한 것이 고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성대 주변에 계속 고여 있으니까 거기서 또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 염증은 다시 성대에다 자극을 주게 됩니다. 성대라는 것은 목소리를 낼 때 부드럽게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그 피스톤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하고 기름 넣어가시면은 어떤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그 엔진의 움직임이 좋아져서 또 차의 그 파워가 좋아진다고 해서 뭐 섞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그 엔진을 오래 쓰다 보면은 엔진 오일을 갈고 그러잖아요. 갈지 않게 되면은 거기 뭐 자꾸 때가 끼면서 맑은 기름이 아니고 거기 뭔가 건더기 같은 게 끼는 그런 기름이 돼가지고 엔진을 움직일 때 그 엔진 자체 피스톤 같은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대에도 계속 그런 분비물이 쌓이게 되면은요, 끈적끈적해지니까 맑은 성대에 그 분비물이 있으면서 성대가 출렁거려야 되는데 이 사이에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게 고여서 하게 되니까 이 진동이 낼 때 끈적한 것은 미끄러진다든가, 진동물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충격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성대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대에 무리한 부하가 들어갈 수가 있고 성대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붓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은 성대를 움직이려고 또 더 강한 호흡을 쓰고 목에 힘을 주게 돼요. 그런 악순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발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발성 장애가 와요. 근데 그럴 경우에 목에 자꾸 가래가 걸리니까 나는 이런 걸 다시 추가로 더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성대는 점점 더 붓게 되고 가래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 가래는 점도가 점점 더 진해지게 되니까 성대 움직임은 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충분히 물을 많이 마시는 거고요. 가급적 이런 가래 기침을 헛기침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죠. 그때 천천히 심호흡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때도 계속 가래가 남는 것 같으면은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성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하실 수가 있으면은요, 나의 발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성대가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성대의 어떤 소리 낼 때 움직이면서 간격이 많이 벌어지진 않는지, 내가 발성할 때 성대 사용을 충분히 하는지, 성대가 부종이 있어서 약 치료가 필요한지, 또 정상적인 발성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성대가 부어 있다면은 성대 부종을 줄여주는 약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성대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요. 성대 접촉이 잘 안 되는 그런 발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성대를 잘 접촉시키고 진동을 해서 그 성대의 그 부정확한 움직임을 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음성 치료, 그런 것을 받게 되면은 의외로 목소리도 좋아지고 목도 편안해지면서 이물감이 없어져요. 실제로 성대에 결절이 있다든가 성대 구증이라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서 있는 경우, 또 경련이 있어서 연축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성대에다가 뭐 보톡스란 주사도 맞고 필러란 주사도 맞고 스테로이드란 주사도 맞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목소리는 뭐 좋아지는 거는 치료 목적이니까 좀 훨씬 당연히 좋아지겠고, 부차적으로 전에는 내가 소리를 낼 때 목이 계속 불편하고 가래 끼고 하고 목에 이물감을 느꼈는데 이물감이 없어져서 편해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목에 이물감을 느끼시고 가래가 껴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종양이나 그런 것을 검사를 먼저 당연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역류성 후두염이라든가 비염, 또 목 안쪽에서 넘어가는 어떤 2차적인 염증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셔서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한번 나의 발성과 나의 성대의 문제가 이제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런 것에 관한 치료를 한번 해 보시면은 의외로 목에서 항상 고생하셨던 목의 이물감 같은 거를 편안하게 개선이 되면서 그 목의 그 불편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에 이물감을 느끼고 가래가 끼는 증상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성대의 문제, 발성의 문제라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음성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